안녕하세요. 전국의 루트 수학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수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무리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무리수는 비밀에서 했던 수였어요. 물론 피타고라스도 2500년 전에 무리수에 대한 궁금증이 왜 없었겠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x제곱이 4 그러면 x는 뭐죠? 2도 되고 자연수 마이너스 2도 되죠. x제곱이 9 그러면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같은 신이 천재가 x제곱이 5 그러면 뭐를 제곱해서 5가 되지? 이런 걸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2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 500년 전에 뭘 무리수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죠? 정수만 가지고도 차고 넘쳤던 시대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정수 외에 다른 수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틀림없이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수만 필요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수가 필요해요. 역사에 보면 우리가 무리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수였었냐면 아무리 수를 찍어도 1과 2 사이에 아무리 많은 소수와 분수를 찍어도 이 작은 수와 이 작은 수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쓸 필요도 없었고요. 그죠? 500년 전, 600년, 1000년 전에 무슨 무리수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500년 전에 서양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지고 동서문화가 결부되고 문화가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면서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수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무리수의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필요 없었던 뭐를 제곱하면 3이 될까? 뭐를 제곱하면 5가 될까? 뭐를 제곱하면 6이 될까? 그 뭐라는 수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수법칙 잘 보세요. 이 x를 구하고 싶으면 이 2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2를 없애는 게 지수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양변에 뭘 하면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우와 지수 이렇게 곱하면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x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래서 2제곱근 3 간단히 2제곱근 3 이렇게 3의 2분의 1 쓰기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표현이 2제곱근 3 그런데 이거 어때요? 불편하죠?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 때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지? 그래서 2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어때요? 편리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원래 2를 써야 원칙이지만 2분의 1이니까 근데 생략하고 그냥 뭐만 씁시다. 루트만 씁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루트 3이다라는 이런 기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의 약속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이거 왜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시다. 그래서 뭐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그런 수를 루트 3이라고 씁시다. 그런데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뭐가 와도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와도 좋겠죠. 됐죠? 그래서 x제곱이 3이다 라는 수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볼까요? 뭘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x는 25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인데 보세요. 루트 25는 뭐예요? 완전 제곱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모자를 벗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플러스면서 5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수들은 피타고라스가 했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곱해서 완전 제곱수가 안 되는 이런 수를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무리수라고 하고 이런 무리수를 이제 5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리수의 시작을 된 거고요. 이 무리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뭘 완벽하게 메꿀까요? 수직선을 완벽하게 메꾸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수직선에 구멍이 있어서 이 수직선 도대체 어떻게 다 메꾸지라고 고민했었는데 이 수직선은 완전히 메꾸고요. 그래서 이 수직선이 바로 뭐예요? 실수의 축이고요. 이 축을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쓰기 전에는 뭐라 해서 그냥 수직선이다. 됐죠? 실수의 세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1과 2가 있고 음수가 정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들에
무수히 많은 뭘 쓰기 시작하면서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면서 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과 2 사이에 있는 아주 간단한 무리수 몇 개를 쓴 것 뿐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루트 1.111도 있고 루트 1.112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요. 1과 2 사이에는 이런 무리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무리수예요. 양변 제곱하면 뭐죠 여러분? 1, 2,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얘는 1의 제곱은 1이고 4의 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이니까 2잖아요. 그죠? 따라서 루트 2는 1과 2 사이는 어떤 수예요? 조금 더 자리를 섬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이놈이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지 또는 뭐와 뭐 사이에 있을지 2분의 3과 뭐 사이 2 사이에 있을지는 이렇게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제곱하면 1, 2, 4분의 9. 4분의 9는 뭐예요? 2보다 조금 크니까 성립하잖아요. 아, 그래서 루트 2라는 놈은 1과 1.5 사이에 있구나. 조금 더 섬세하게 알고 싶어요? 예, 루트 2가 1.4와 그러면 1.5 사이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제곱해서 검증해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루트 2의 자리를 조금 좁혀볼 수는 있지만 루트 2가 정확히 어떤 수인지는 나도 몰라요. 왜요? 영원히 가는 무한소수이고 뭐처럼 순환소수처럼 뭐도 안 돼요. 규칙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원히 가는 수예요. 1과 1.5 사이는 영원히 어떤 영원히 가는 수 무리수다. 됐죠? 이런 무리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무리수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 무리수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나 방정식에서 이런 무리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보세요 여러분. 우와, 분모에 뭐가 있으면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는 뭐예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 엄마가 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요? 이게요? 재수니까요. 분자를 나누는 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무리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분모 유리화한다 그래요. 분모 유리 어떻게 여러분?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뭐의 제곱이 2면 x는 뭐였어요? 플러스면서 루트 2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쑥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2를 2번 곱하면 2 된다는 얘기니까 루트 2를 2번 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 그럼 분모가 뭐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다. 분모 유리화 됐네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몇 개면 엄마가 2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유리화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2이면 이것만 유리하고 이것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항이 2개일 때는 뭘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기억나요? 그 유명한 합차 공식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 해주는 이유가 A-B, A 플러스 B. 그 유명한 무슨 공식 여러분? 차와 합의 전개 공식이 앞에 것 제곱, 뒤에 것 제곱이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앞에 걸 제곱하면 5, 뒤에 걸 제곱하면 2, 그리고 분자는 3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2였으니까 3이 약분되고 요거만 남네. 됐죠? 이게 분모가 하나일 때, 항이 하나일 때는 그냥 자신을 분모지 곱하고요. 분모가 항이 2개일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 무슨화한다? 유리화한다. 됐어요? 이게 무리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무리수의 진실을 이해하고 무리수의 성립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제 500년 전부터 이 무리수 때문에 방정식을 풀이가 훨씬 더 세밀해진 거예요. 됐죠? 이제 우리가 이런 수의 개념을 통해서 무리수를 완성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한 현대인이 쓰는 수인 복수수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수에 관한 얘기를 큰 매듭을 지어줄게요. 됐죠? 물론 저 섬세한 수에 관한 성질들은 차치를 하고 두고 이제 우리가 이런 수학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루트 수학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 동영상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도 조만간 수학의 지식인의 자리에 으뜸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랄게. 됐죠? 오늘 이 무리수의 역사와 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수의 개념에 잘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